안녕하세요. 오늘은 줄자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날에 제가 배웠던 교육이 줄자 교육이었는데 처음에는 줄자 교육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줄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줄자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여기 꺽쇠가 있는데요. 이제 꺽쇠를 당겼을 때 이렇게 치수가 쭉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줄자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쭉 뽑았을 때도 잘 꺾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토퍼 기능이 있는데 원하는 치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이걸 내리면 이렇게 치수가 유지되는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줄자 같은 경우에는 인치랑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밀리미터까지만 표시가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줄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간에 내려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처음에 측정할 게 요 기둥,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 있는 기둥을 잴 때는 사실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끝에 있는 꺽쇠를 바깥 라인에 대고 쭉 당겨서 이렇게 재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밀착을 읽어야 할 치수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떠 있으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측정해야 할 라인을 라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밀착시켜서 30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 길이 잴 때 여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끝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 꺽쇠를 밀면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지금 여기 지금 상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뜨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재볼 건데요.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도 이 안쪽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무릎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줄자를 이렇게 내려서 끝에 대신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밀고 꺾어 주시면서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끝에 지점을 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각도를 주시면서 가는 게 안 꺾이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층고를 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높이를 재고 싶다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는 이 꺽쇠가 층고 위에 천장에 닿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쭉 뽑으셔서 근데 이렇게만 뽑으면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저는 이용을 해서 뽑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무릎을 내서 쭉 뽑아주시고 한 번 더 뽑아주신 다음에 안되면 발로도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천장까지 이렇게 쭉 올려주셔서 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꺽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꺽쇠를 이렇게 밑으로 이것도 쭉쭉쭉 보셔가지고 천장까지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2120 정도 층고가 되는. 그리고 이제 부재 치수를 한번 재볼 텐데 이렇게 짧은 부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끝에 걸고 똑같이 벽 기둥 저희가 재는 것처럼 똑같이 측정을 하면 되는데 조금 긴 이제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똑같이 끝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재를 밀면서 저는 가만히 있고 부재를 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소모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요 재는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잴 수 있게끔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다고 하면 사실 꺽쇠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꺽쇠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을 접고 잰다고 하거든요. 여기 백을 이 선에 맞추고 끝점에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쭉 늘려주셔서 374지만 100을 빼고 읽으셔야겠죠. 왜냐면 100부터 쟀기 때문에. 그래서 274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이 100 빼는 거를 잊어버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집게 클램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집게 클램프를 끝점에 걸어주게 됩니다. 끝점에 맞춰서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집게 클램프를 꺽쇠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고, 마지막 방법은 못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못을 이렇게 이 라인에 고정을 해서 박게 되고, 이 박은 보시면은 못 머리에 이 꺽쇠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못도 박아야 하고 이제 못도 뽑아야 하는 또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저는 잘 하진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걸기 쉽도록 사실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이제 머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하고요. 이 줄자는 이제 재단 가이드, 치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석고보드를 보시면은 이제 석고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석고의 반듯한 면을 기준으로, 반듯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을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 없이 또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꺽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지는 요렇게 잡으시는 법은 요렇게 잡으셔서 요거를 이렇게 비트시는데, 대신에 이 왼쪽 손은 이 백에 정확히 딱 위치를 하셔야 되고요. 요 마디를 딱 대시면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 오른손은 아까 그 접는 법을 이용해서 이 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을 대시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긁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시선은 그 백에 유지될 수 있도록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끝에 연필을 댈 수가 있거든요. 연필을 대거나 칼을 대면은 연필은 표시를 똑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칼은 바로 재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줄자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지정을 할 때 저기 좀 멀리서 저거를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가리켰을 때 지금은 가까워서 잘 보일 수 있지만 좀 멀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줄자를 쭉 뽑아서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 역할. 네. 요거는 그냥 하나의 팁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